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도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233회 마포구 의회 임시회가 제3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제15회 와우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 제19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마포형 한글 서체로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에 대거 입상했습니다.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포 문화원 개원 22주년 기념식과 3개 신앙송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IoT 기술을 활용해 주차장 열람실 혼잡도를 실시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포TV 주간뉴스입니다. 가을철은 먹거리가 풍성한 만큼 식욕 조절이 쉽지가 않은데요. 가을철 식욕 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욕을 억지로 참으면 폭식이라는 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갖고 과식을 막아보시기 바라며 10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100회를 맞아 첫 회 개최지인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주날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지난 1일에는 전국체전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우리 구를 지났습니다. 지난 1일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수변무대에서 성화봉송 도착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암동 사보이시티 DMC에서 출발해 주자별 약 200m씩 총 2.4km의 성화봉송이 진행됐는데요. 오후 5시 30분부터 월드컵공원에서는 성화봉송 도착을 기다리며 치어리딩,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용대 선수와 요리연구가 여경래가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최종 목적지인 메인 스타디움에서 트랙을 돌고 청와대의 성화봉에 불꽃을 안치했습니다. 한편 전국체전 성화와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25개 자치구를 모두 돈 뒤 전국체전이 열리는 4일 금요일 잠실 주경기장으로 갑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구는 5년 연속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받은 예산으로 보다 현실감 넘치는 재난 현장을 재현했는데요. 타구의 모범이 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보다 안전한 우리 구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훈련 상황은 경기도 행주산성을 진앙지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일어나 다수 사상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훈련에는 612명의 인원과 헬기 1대, 차량 47대가 동원되는 등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출동에서부터 대피, 인명구조 과정 등 실제 상황과 다를 바 없이 실감나게 이뤄졌습니다.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민이 필요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자칫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건들을 최종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제233회 마포구 의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마포구 의회는 지난달 19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총 14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안 건을 심사하고 구정 질문 등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해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어느새 무더위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 군은 국민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매년 와우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제15회 와우북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홍대 주차장 거리 및 주변 공간에서 제15회 와우북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깊게, 느리게, 풍부하게로 독자들의 관심사 및 시대적 담론을 다각도에서 깊게 조명하는 동시에 다양성이 공존하는 출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4일 오후 7시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길머리 문화와 아프리카 음악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와우북 페스티벌은 행사 내내 거리 도서전, 어린이 책놀이터, 사랑의 책꽂이, 예술장터 등 다양한 책거리 행사들이 계속되며 시민과 작가들이 깊이 있게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및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고 지역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인데요.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 제19기 출범식과 3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일 수요일 오후 3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 제19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행기관장인 마포구청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자문위원 위촉장 및 지회장, 간사 임명장을 전수했으며 자문위원 선서, 전임회장 공로패 수여 이후 정기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세대가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인데요. 제19기 협의회 출범을 통해 통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마포가 통일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에서 승인한 국제 순례지인데요. 지난 5일 순례길을 홍보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구민과 함께하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출발해 노고산 성지까지 7km 코스를 사전 접수한 구민과 함께 걸었는데요. 이번 행사가 구민들에게 순례길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서체 디자인 공모전인데요. 이 공모전에서 마포 서체 개발 프로젝트 참여 청년들이 대거 수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육성해온 청년 서체 디자이너들이 제27회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거 입상, 총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해 군은 전국 최초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마포 서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청년 디자이너 육성에 나섰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은 마포 창업복지관 서체 디자인 개발실에서 약 11개월간 실무 경험과 커리어 코칭을 통해 각자 일종의 서체를 개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군은 마포 브랜드 서체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 말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통 윤리인 효의 정신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죠. 지난 2일 우리 군은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효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노인의 날 기념 행사와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10월 2일은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노인의 날인데요. 우리 군은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마포복지관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기념식에서는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이들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 행사로 삼식이 더 행복한 밥상이 열려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터틀에서는 마포세무서와 세정협의회가 주관하는 노인의 날 효도잔치가 진행됐는데요. 마포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축하 공연을 진행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등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행사가 널리 퍼져나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포문화원은 마포 지역의 향토 문화예술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마포문화원 개원 22주년 기념식과 제112회 3개 신앙송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금요일 마포문화원 4층 강당에서 마포문화원 개원 22주년 기념식 및 제112회 3개 신앙송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청장 및 마포문화원장 등 관내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기념식에서는 마포문화원을 위해 힘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패를 전달하고 2부에서는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원한 마포문화원. 앞으로도 마포의 묻힌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 그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주말이나 방학 또는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차장뿐 아니라 열람실 이용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에 구는 열람실 및 주차장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도서관의 열람실과 주차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각 층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해 이용자와 차량의 방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여유, 보통, 혼잡 등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해 안내해 주는데요. 도서관의 층별로 설치된 키오스크와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스마트폰 마포구립도서관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전해드리는 마포 톡톡 시간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우리 구 최대의 축제, 새우젓 축제가 개최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된 새우젓 축제의 끝은 도시에 울려 퍼지는 자유와 평화의 대합창, 환희의 송가가 함께할 예정인데요. 축제의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6시 상암 월드컵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 톡톡이었습니다.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애정남 3화입니다. FC서울을 정리해주는 남자 애정남 세 번째 시간에서는 FC서울 장외 행사, 전광판, 이달의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악성 댓글을 애정남의 방식대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정남은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며 이번 주 주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